애남 친구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영상은요 참새 작품 해설 영상입니다. 고등문학 비상 한 교과서에 실려있는 작품이고요. 작품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영상을 한번 집중해서 들으시면 이해가 확실히 되실 거예요. 자, 자습서를 펴서 선생님은 이렇게 미리 필기를 해놨는데요. 필기를 따라서 더 해주시면서 들으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갈래 정리부터 하고 들어가 볼게요. 시작하겠습니다. 갈래 정리는 자습서는 페이지 125페이지에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 작품의 갈래는 경수필이라고 해서요. 수필은 경수필, 중수필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조금 가벼운 소재를 다루는 것을 경수필이라고 합니다. 자, 수필이라는 것은 교술갈래에 속하는 것이고요. 그런 것은 내용이 경험과 깨달음, 경험을 통한 깨달음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깨달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주관적이다라고 하니까 작가의 개성이 잘 드러나는 작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작가의 가치관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작품 되겠습니다. 성격은요, 회고적, 회상 들어간다는 것이고요. 성찰적, 깨달은 거 있다는 뜻이겠죠. 비판적,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인식 드러나겠습니다. 제재는 제목과 똑같은 참새고요. 주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작품의 주제는 우리 민족의 후덕함과 잃어버린 어린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참새에 대한 상념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참새에 대한 생각을 떠올리면서 어린 시절의 추억까지 떠올리는 그런 이야기 되겠습니다. 특징 보시면요. 첫 번째, 전통적인 것들에 대한 애정을 드러낸다. 그래서 전통적인 것들, 참새 또한 우리 전통적으로 우리와 함께했던 새다라는 거 아시면 되겠고요. 과거를 회상하며 삭막해져 버린 현대사회에 대해 비판적으로 바라본다라고 했습니다. 성격에서 바라봤던 비판적이라는 것이 현대사회에 대한 비판이다라는 거 알 수 있겠네요. 세 번째는 담담한 회고적 필치와 소박한 문체를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문장이라든지 또는 외래어가 많이 사용된다든지 이런 것들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제목은 참새, 윤오영 작가의 작품이고요. 참새라는 것, 제목의 의미 보시면요. 첫 번째, 소중하게 생각해야 할 자연입니다. 두 번째는 또 그렇게 소중한 우리의 옛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새의 두 가지 의미 되겠어요. 자, 밑으로 내려오시면요. 전체 구성 나와 있는데요. 처음, 중간, 끝 이렇게 3단 구성으로 나누어서 볼 겁니다. 처음에서는 새벽에 들린 참새 소리에서 잠이 깼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실 참새 소리가 아니라 환청이었고요. 중간에서는 참새에 대한 상념을 떠올리며 참새가 사라져가는 세상에 대해서 비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참새라는 제재를 중심으로 떠오르는 연상에 따라서 서술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끝으로는 어린 시절을 떠올리게 해준 참새의 소리를 생각하면서 다시 상념에 잠기는 모습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작품 분석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처음부터 보겠습니다. 자, 시작을 어떻게 하냐면요. 짹짹짹짹 짹짹짹짹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자, 짹짹짹짹 짹짹짹짹 새벽에 참새 소리를 듣고, 자, 이거 참새 소리죠. 잠에서 깨어나는 부분입니다. 소리를 나타내는 말이기 때문에 의성어, 음성 상징어 사용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청각적 심상, 감각적 심상 중에 청각적 심상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시작을 의성어, 청각적 심상으로 시작을 하면서 독자의 흥미를 유발시키는 효과를 가져오는 거죠. 짹짹짹짹 짹짹짹짹 무참새에 조잘되는 소리, 반가운 소리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 반가운 소리다에서 참새 소리에 대한 이 서술자의 태도는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는 거 알 수 있겠네요. 긍정적인 태도 체크해 주세요. 벌써 아침 나절인가? 오늘도 맑고 고운 아침. 참새 소리 들으니까 벌써 아침이 왔나?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울타리에 햇발이 들어 따스하고 명랑한 하루를 예고해주는 귀여운 것들의 조잘되는 소리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귀여운 것들의 조잘되는 소리다. 우호적인 태도 드러나고요. 기재기를 켜며 눈을 비빈다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참새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깨어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캄캄한 한밤이 아닌가? 아침이 아니었죠. 전등의 스위치를 누르고 책상 위에 시계를 보니 새로 3시다. 지금 새벽 3시라는 거예요.
형광등만 훤하다. 다시 눈을 감아도 금방 들렸던 참새 소리는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 실제로 들린 것이 아니라 바로 뭐다? 작가의 꿈속에서 들린 것이다 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내가 꿈속에서 들은 환청인 참새 소리가 바로 상념에 잠기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처음 부분이었습니다. 자, 중간으로 가볼게요. 앞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중간 부분은요, 제재를 중심으로 떠오르는 연상에 따라서 서술하는 것입니다. 참새를 중심으로 어떤 연상을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참새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이죠. 자, 공작같이 화려하지도 않고 학같이 고귀하지도 않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세모친 공작과 학, 바로 참새와 비교 대상 되겠습니다. 공작같이 화려하지도 않고 학같이 고귀하지도 않다. 첫 번째는 외양의 특징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참새의 외양 특징, 화려하지도 않고 고귀하지도 않다. 즉 소박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또 꾀꼬리의 아름다운 노래도 접동새의 구슬픈 노래도 모른다. 소리가 예쁜 새도 아니라는 것이죠. 세 번째, 시인의 입에 오르내리지도 완상가에게 팔리지도 않는다. 인기가 없는 새이다 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참새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조그마한 몸매는 귀엽고 매끈하고 색깔은 검소하면서 조촐하다라고 해서요. 자, 참새의 특징 1번 나왔어요. 뭐예요? 외양을 묘사함으로써 조그만 몸매와 색깔이 조촐하다라는 거 알 수 있겠네요. 다음 두 번째 특징은요, 기질입니다. 첫 번째 특징이 외양이었다면 두 번째 특징은 기질인데요. 어린 소녀들처럼 뭐뭐처럼이니까 직유법이겠죠. 모이면 조잘내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아무 기교 없이 솔직하고 가벼운 음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게 제깔제깔 조잘된다. 또 쫓으면 후루룩 날아갔다가 금방 다시 우리 곁으로 온다는 특징. 마지막, 우리나라 방방곡곡 마을마다 집집마다 없는 곳이 없다. 그러면 4번 5번에서 특징은 바로 뭐예요? 참새는 항상 사람과 함께 한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새의 특징들이죠. 비교 대상들과 비교를 함으로써 소박하다, 예쁜 소리가 아니다. 즉 외양은 어떻다? 조그맣고 귀엽다. 그 다음 어린 소녀들에 비유하면서 모이면 조잘되는 기질을 가지고 있다. 솔직하고 가벼운 음성이며 항상 사람과 함께하는 특징이 있다라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마지막 문장에서요, 나라라는 범주에서 더 작게 우리 마을, 그거보다 작은 우리 집이라고 하는 거죠. 점점 범위가 축소되는 점강법 사용되고 있는 거 체크해 주세요. 자, 그 다음 문단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진달래꽃을 일명 참꽃이라 부르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진달래꽃의 다른 이름입니다. 참꽃이에요. 삼천리 강산 가는 곳마다, 자, 가는 곳마다 있대요. 이 연연한 산뜻하고 고운 꽃이 봄 소식을 전해주지 않는 데가 없어서 기쁘든 슬프든 우리의 생활과 떠날 수 없이 가까웠던 까닭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진달래꽃이 참꽃인 이유는 바로 뭐 때문이다? 우리 생활과 떠날 수 없는 까닭이다 라고 되어 있죠. 이유가 나왔네요. 우리 생활과 밀접하다 라는 뜻입니다. 민요시일 김소월이 다른 꽃 다 버리고 오직 약산의 진달래를 노래한 것도 다 이 나라의 시인이 까닭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김소월이 진달래꽃, 즉 참꽃을 노래한 이유는 김소월이라는 시인이 참의 의미를 아는 시인이기 때문이다 라고 해석이 가능한 것이죠. 하고한 새가 많건만 이 새만을 참새라고 부르는 것도 같은 뜻이다. 참꽃과 참새, 참이라는 같은 접두사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참새와 참꽃입니까? 공통적으로 사용된 것에 참아냈을 때 이 참새도 역시 똑같이 우리 생활과 떨어질 수 없는 까닭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다시요, 참새라고 부르는 것은 같은 뜻이다. 같은 뜻이 뭐다? 위로 화살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의 생활과 떠날 수 없기 때문이다. 자, 이 나라의 민요 시인이 새를 노래한다면 당연히 이 새가 앞설 것이다. 참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죠. 우리 집 추녀에서 보금자리를 하고 우리 집 울타리에서 자란 새가 아닌가? 서리법이죠, 여러분. 서리법까지 체크. 그래서 결국 우리 집에서 있고 우리 집에서 자란다. 우리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새이다. 친근한 새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새 울음에 동창에 해가 들고 이 새 울음에 지붕에 벚꽃이 피었다. 대구법이죠. 비슷한 문장 구조 반복하고 있습니다. 대구법까지. 그래서 진달래꽃, 참꽃이 우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면 참새도 똑같은 참이기 때문에 우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새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 넘어가 볼게요. 미물도 우리와 친분이 같지 않다. 미물들도 우리와 친분이 같지 않다. 어떤 말인지 볼게요. 제비는 반갑지만 부엉이는 싫다. 까치는 소리는 반갑고 까마귀 소리는 싫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 싫은 거 좋은 거 나와 있으니까 이거 대구 되겠고요. 하나 더 적자면 대조도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대조 같이 적어주세요. 싫고 좋고 대조. 그 다음 문장 구조 반복되는 것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제비는 반갑고 부엉이는 싫다. 대조. 까치는 소리는 반갑고 까마귀 소리는 싫다. 대조인데 대조 두 번. 문장 구조 반복. 대구법입니다. 이 참새처럼 한 식구 같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같이 직유법이죠. 살아온 새도 없고 이 참새 소리처럼 아침의 반가운 소리도 없다. 자, 참새 소리 보고 지금 뭐라고 하고 있냐면요, 한 집안 식구 같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아침에 반가운 소리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즉 친숙하다라는 뜻이겠죠. 참새 소리가 친숙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워이 워이 긴 목소리로 새 쫓는 소리가 가을 들판에 메아리 친다. 자, 가을이면 곡식을 새가 먹으면 안 되니까 새를 쫓아내기 때문입니다. 들곡식을 축내는 새들을 쫓는 소리다. 그렇게 보면 참새도 우리에게 해로운 새일지 모르지만 왜요? 곡식을 축내는 것은 똑같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그러면 참새도 해로운 거 아니야? 하지만 봄, 여름에는 벌레를 잡는다. 이로운 새라라는 뜻이죠. 논의 허수아비를 헤엄치고 새를 쫓아서 나랑 먹는 것을 금하기는 하지만 쥐 잡듯이 잡아서 없애지는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참새를 대하는 우리 민족의 태도를 열거할 거예요. 1번이 나왔으니까 2번, 3번, 4번도 나온다는 뜻이죠. 1번, 쥐 잡듯이 잡아 없애지는 않는다라는 것. 좀 너그럽다는 뜻이겠죠? 만일 참새를 없애자면 그리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없애는 방법이 있어요. 왜요? 반드시 추녀 끝에 서식하기 때문에 여기만 뒤지면 참새를 다 없앨 수 있다는 뜻이죠. 없애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는데 없애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나 싹 다 없애지 않아요. 그렇게 매몰하지도 않았고 이삭이나 북대기깔이나 겨속의 나달, 수채의 바풀에까지 인색하지는 않았다. 아예 다 없앨 수 있는데 없애지도 않고 참새 먹을 것도 좀 준다라는 뜻입니다. 나눠준다는 거죠. 이삭 같은 거는. 자, 4번째 태도. 새를 쫓는다고 하지 않고 새를 본다라는 표현을 쓴다는 것. 애기같이 귀엽게 여긴 부드러운 말씨래요. 새를 본다라는 것도. 그리하여 저녁 때는 다 같이 새와 함께 집으로 돌아온다. 한 식구 같이 새와 살아왔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이렇게 우리 민족이 새를 대하는 태도를 열거하는 것을 봤을 때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결국 너그럽고 부드러운 태도를 보이면서 한 집안의 식구처럼 대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정리하자면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외워주세요. 서술형을 대비해서요. 자, 지금 생각하면 황금빛 들판에서 푸른 하늘을 향하여 워이 워이 새 쫓는 소리도 유장하기만 하다. 어떤 뜻이죠? 느릿느릿 쫓았다는 거죠. 워이 워이 이게 아니라 워이 이렇게 쫓았다는 것입니다. 새 보는 일은 대개 소녀들의 일이다. 문득 목단이의 모습이 떠오른다. 자, 목단이라는 인물 나왔습니다. 내가 좋아했던 사람인데요. 어린 시절을 회상하는 부분입니다. 목단이는 우리 집 앞 논에 새를 보러 매일 오는 아랫말 처녀다. 새 워이 하러 오는 처녀가 목단이래요. 나는 웃는 목단이가 공주 같다고 생각한 일이 있었다. 여러분, 여자한테 공주 같대요. 뭡니까? 호감을 느끼고 있는 거죠. 어린 시절 나의 사랑이었나 봐요. 나보다 너댓 살 손이라 누나라고 불러달라 했지만 나보다 누난데 나는 굳이 목단이라고 부르고 누나라고 불러주지 않았다. 너라고 부를게 뭐라고 하던지. 아시죠, 여러분? 내가 여자로 느끼니까 누나라고 부르기 싫다는 겁니다. 그는 가끔 삶은
밤을 까서 나를 주곤 했다. 어머, 친절한 누나네요. 혼자서는 종일 심심한 까닭에 내가 날마다 와서 같이 놀아주기를 바라는 것이었다.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그도 만일 지금 살아있다면 물론 할머니가 되었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도 만일 지금 살아있다면 물론 할머니가 되었을 것이다. 시간이 많이 흘렀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목단이가 할머니가 됐다면 목단이가 나보다 4-5살 많다 했죠. 아, 글쓴이도 할아버지가 다 돼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폐가한 집을 가리켜, 자, 사람이 안 사는 집을 폐가라고 하죠. 그런 집을 가리켜서요, 참새 한 마리 안 와 앉는 집이라고 한대요. 밑에 필기 보시면요, 먹을 것이 없으면 참새는 오지 않는다. 사람이 살지 않기 때문에 참새가 오지 않는 집이다라는 거죠. 근데 결국에 먹을 것 없다는 거는 사람이 없다는 뜻이죠. 항상 인간과 함께하는 새라는 뜻입니다. 또 참새가 많이 모이는 마을을 복마을이라고 합니다. 후덕스러운 말입니다. 이유 있는 말이기도 하다. 왜요? 참새는 양지 바르고 잔풍하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고요하게 바람이 부는 곳을 택한대요. 여러 집이 오밀조밀 모인 대촌, 사람이 많이 사는 마을을 택하고요. 나달, 먹을 것이 풍족하고 방앗간이라도 있는 부유한 마을을 택하니 복지일법도 하다. 참새가 사는 데가 양지 바른 곳이고요,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이고요. 먹을 게 많은 마을이래요. 그러니까 참새가 많이 있는 마을은 복이 있는 마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풍족한 마을에서는 새한테도 각박하지가 않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풍족한 마을에서는 먹을 게 많기 때문에 새한테도 나달 나눠주기가 쉽겠죠. 언제인가 나는 어느 새장수와 만난 적이 있다. 조롱 안에는, 조롱은 새장입니다, 여러분. 세모했어요. 새를 억압하는, 새를 가둬놓는 공간이죠. 조롱 안에는 십자매도 있고 인꼬도 있고 문조, 카나리아, 기타 이름 모를 새들도 많았다. 조롱 안에 갇힌 새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나는 참새만 없네 하다가, 자, 참새를 여기서도 찾는다는 거죠. 애정이 드러납니다. 근데 즉시 뉘우쳤대요. 참새는 없나 새장에 하다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뉘우쳤대요. 이유는 뭐야? 실은 참새가 잡히지 않아서 다행인 것을. 왜 참새 없지? 참새 보고 싶은데? 아니야. 참새가 있으면 참새가 잡힌 거잖아. 정말 다행이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여기에서도 참새에 대한 애정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쵸? 나는 어려서 조롱을 본 일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어렸을 때는 새장을 본 적이 없대요. 그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과거에서는 새를 이렇게 가두지 않았어요, 여러분. 새를 한 식구처럼 대했기 때문에 새장에 가두지 않았다는 거죠. 현재와는 대비되는 과거의 모습입니다. 시골서 새를 조롱에 넣어 기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자, 어떤 식으로 대했는지 또 볼게요. 제비는 조롱에 넣은 게 아니라 찾아와서 논어를 읽어주고 라고 되어 있다. 제비가 논어라는 책을 읽어준다라고 했으니까 의인법이죠. 그 다음에 청각적 심상 사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요, 왜 제비가 논어를 읽어주냐라고 하냐면 위에 필기에 해석해 드릴게요. 자, 논어의 위정편,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모른다고 하는 이것이 바로 아는 것이다 라는 구절이 있는데요. 자, 그 구절에 한자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한자의 음을 읽어보자면요, 지지위 지지, 부지위 부지, 시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어떻게 됐다고요? 지지위 지지, 부지위 부지, 시지야. 빨리 읽어보세요. 지지위 지지, 부지위 부지, 시지야. 어때요? 지지위 비지, 제비 우는 소리 같죠? 그래서 이 구절을 빨리 읽으면 제비 우는 소리랑 비슷하다고 해서 제비가 우는 소리를 듣고 논어의 위정편을 읽어주고 있구나 라고 표현하고 있는 부분 되겠습니다. 제비는 논어를 읽어주고, 까치는 찾아와서 반가운 소식을 전해주고, 꾀꼬리는 문 앞 버들가지로 오르내리며 머리 곱게 빗고 담뱃밭에 김 매러 가라 라고 일깨워주고, 뭐뭐 해주고 역시 열거법이죠. 그 다음에 일깨워준다도 의인법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머리 곱게 빗고 담뱃밭에 김 매러 가라. 도시에서는 볼 수 없죠. 토속적인 소재들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도 체크해 주세요.
있는데요. 또한 참새는 한 집의 식구인데 아주 친숙한 존재라는 뜻이죠. 조롱이 뭐가 필요할까? 다 같이 이렇게 제비는 책 읽어주고 까치는 소식 전해주고 참새는 식구인데 이 친구들을 굳이 왜 새장에 가둘 필요가 있을까? 이 뜻 되겠습니다. 조롱이 무엇이 필요하랴라고 했죠, 여러분. 무엇이 필요하랴? 서리법도 사용되고 있네요. 뒷문을 열면 진달래 개나리가 창으로 들어오고 긴달래 개나리가 보인다는 뜻입니다. 발을 걸으면 커튼을 걷으면 복사꽃, 살구꽃, 가지, 각색꽃이 철따라 날고 뜰 앞에 괴석, 여러분 괴석 왼쪽에 있어요. 신기하게 생긴 돌에는 푸른 이끼가 이슬을 머금고 있다.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을 감각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부분 되겠습니다. 주로 시각적 심상이 사용되고 있는 거죠. 자, 여기에 만일 꽃꽂이를 한다고 꽃가지를 꺾어버리고 방 안에서 시들리고 돌을 방구석에 옮겨놓고 먼지를 앉혀서 이끼를 말리고 또 새를 잡아가지고 그 비병을 향락하는 자가 있다면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것까지 싹 다 뭐예요? 자연의 상태를 거스르는 행동이죠. 소유하려는 행동입니다. 꽃을 봐야 되는데 자연의 꽃을 자연에 두고 봐야 되는데 꺾어서 가지고 오는 것. 자연의 돌을 두고 봐야 되는데 돌을 닦아서 내 방으로 가지고 오는 것. 자연의 새를 함께 그냥 살아야 되는 것인데 조롱에 가두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자연의 생태를 거스르고 소유하려는 현대인들의 태도죠.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겠죠, 작가는. 자, 이것을 뭐래요? 바로 악취미고 살풍경이었을 것이다. 방금 나왔던 현대인들의 태도에 대한 비판적인 태도, 이것은 악취미이다, 살풍경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참새도 씨가 져서 천연기념물로 보호대책이 시급하다는 이야기다. 이제 참새가 없어진다는 거죠. 세상에 참새들조차 명맥을 보존할 수가 없게 되었는가? 의문형 어미를 통해서 작가의 안타까움과 아쉬운 심정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세상이 변했는가? 생각하면 메마르고 삭막하고 윤기 없는 세상이다. 현대 사회에 대해서 메마르고 삭막하고 윤기 없다라고 직접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내는 부분 되겠습니다. 달 속의 돌멩이까지 캐내도록 악착같이 발전해가는 인간의 지혜가 위대하다면 무한히 위대하지만 한편 인간의 행복을 위하여 한 마리의 참새나마 다시금 아쉽고 그립지 아니한가. 참새가 사라져가는 세상에 대한 비판과 참새에 대한 그리움 드러나네요. 자, 끝부분 가보겠습니다. 자, 끝부분입니다. 연화봉에서 하계로 쫓겨난 양소유가 사바 풍상을 다 겪고 또 부귀공명을 한껏 누리다. 석장은 지팡이죠. 지팡이 집은 노승에 성진아 한마디에 황현대각 환하게 모두 깨닫고 다시 옛 연화봉이 그리워서 연화봉으로 돌아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필기해 주셔야 돼요. 고전소설 구운몽이라는 작품을 인용하는 부분 되겠습니다. 자, 구운몽이라는 작품은요 9개 운, 구름이죠. 구름의 꿈이라는 뜻인데 구름이라는 것은 여러분 덧없다 이런 뜻입니다. 무상함을 의미하는 거죠. 무상함, 인생 무상, 덧없음 이런 건데요. 9명의 사람이 나와서 9명의 사람이 인생 무상을 겪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양소유와 성진이라는 인물이 있는데요. 원래 주인공은 성진이라는 스님이에요. 승려. 이 성진이라는 승려가 육관대사 대신에 자신의 스승인 육관대사 대신에 용왕의 생일잔치에 갔다가 용왕님이 주시는 술을 받아 먹게 됩니다. 자, 스님은 술 먹으면 안 되죠, 여러분. 이런 술을 용왕이 3번이나 권해서 받아 먹고 술에 취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술에 취해서 다시 돌아오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술 먹은 것을 들키면 스승님한테 혼이 나니까 이 술을 깨려고 냇가에 가서 세수를 하게 되는 거죠. 세수를 하는데 자, 성진이가 용왕에 갔을 때 여기에 팔선녀가
육관대사를 보러 옵니다. 육관대사를 보러 왔는데 이 팔선녀는 원래 육관대사가 있는 곳에 이 연화봉에 살던 선녀들이에요. 그래서 오랜만에 연화봉에 왔으니 우리 놀고 갈래 하면서 냇가에서 놀고 있었던 거죠. 세수하던 성진이와 팔선녀가 만나게 되는 겁니다. 성진이가요 이렇게 예쁜 여자들을 만남으로써 금기를 어기게 된다는 겁니다. 팔선녀를 희롱하게 된다는 거예요. 말을 걸면서 복숭아 가지를 따가지고 팔선녀에게 구슬을 던지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팔선녀를 만나고 와서 나 이 여자들과 너무 놀고 싶게 된다는 겁니다. 불도에 정진해야 되는데 이런 세속적인 욕망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 앞에 와서 나도 이 여자들과 놀고 싶어요 라고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깨닫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꿈을 꾸게 되는데 그 꿈에서 성진이가 양소유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양소유로 태어나서 부잣집에서 태어나서요 8명의 부인을 얻고요. 자, 이 8명의 부인 누군지 아시겠죠? 팔선녀도 함께 이 풍파를 겪게 되는 겁니다. 8명의 부인과 함께 부귀공명을 누리는데 이 부귀공명 자체가 인생이 한낱 덧없는 인생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볼게요. 하계로 쫓겨났다. 인간 세상에서 꿈에서 쫓겨났는데 사바와 풍상이라고 돼 있죠, 여러분. 인간의 온갖 괴로움과 시련을 겪고 부귀공명을 자기가 원하는 걸 누리다가 성진아 이제 일어나라 한마디에 모든 것은 다 인생은 다 무상한 것이구나. 다 의미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연화봉으로 돌아간 이 구운몽의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주는 부분입니다. 자, 이런 구운몽의 내용이 있는데 찍찍찍찍 잠결에 스쳐간 나의 참새소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내가 들은 이 참새소리 나에게 무엇을 깨우쳐 주려는 것인가? 여러분 여기서요 찍찍찍찍 참새소리를 듣고 무엇을 깨우쳤다라고 했죠. 그럼 앞부분에 나와 있는 구운몽의 내용 중에 뭐예요? 성진아와 대응되는 부분입니다. 성진아에 해당하는 부분을 찾으세요 하면 참새소리 찾으시면 되고요. 이 참새소리에 해당하는 구운몽의 내용 찾으세요 하면 성진아 찾으시면 됩니다. 참새소리 필기 있으니까 한번 보고 갈게요. 첫 번째, 작가의 잠을 깨우고 상념을 불러일으킨다. 이거 앞에서 체크했던 부분이고요. 두 번째, 과거의 회상이 철학적 깨달음으로 나아가게 하는 계기가 된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어떤 깨달음인지 보겠습니다. 참새소리는 나에게 무엇을 깨우쳐 주려는 것인가? 날더러 어디로 돌아가라는 것인가? 40년간 꿈에도 생각해 본 적 없는 네 소리. 무슨 인연으로 40년 전의 옛 추억 어떤 거죠? 가버린 소년 시절 고향 풍경을 앞에서 우리 고향에서는 이랬다. 옛날에는 새를 이렇게 대했다. 이런 거 이야기했었죠. 고향 풍경을 이 오밤중에 불러 일으켜 놓고 과거 추억을 떠올리게 해놓고 어디로 자취를 감춘 것이냐? 잠결에 몽롱하던 두 눈은 이제 씻은 듯이 깨끗하다. 여러분, 씻은 듯이 깨끗하다라고 했죠. 깨달음을 얻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은 또 뭡니까? 이 부분은 어디예요? 황현대각에 해당하는 부분이겠죠. 환하게 모두 깨달았다. 구운몽에서 깨끗이 씻은 듯이 깨끗하다라는 부분에 대응되는 부분을 찾으세요라고 하면 황현대각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문득 일어나 불을 피워 차를 다리며 고요히 책상머리에 앉는다. 어린 시절에 대한 그리움과 그에 따른 사색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본문은 다 살펴봤고요. 과거와 현재에 대한 작가의 태도, 이것도 역시 본문에서 봤던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학습활동 보시면요. 참새의 이미지 어떤 것인지 다 체크를 했고요. 참새라고 불린 까닭, 참꽃이랑 연관됐다라고 했고요. 자, 참새를 대하는 우리 민족의 태도, 너그럽고 부드러운 태도, 친구같이 여긴다라고 했고요. 참새와 관련된 어린 시절 추억, 목단위를 떠올리고 있는 것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2번, 3번 또 읽어보시고요. 4번 같은 경우에는 구운몽의 내용이 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구운몽의 내용을 꼭
알아야 하니까 4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꼭 읽어보셔야 돼요. 자, 5번에는요. 사리화라는 작품이 나와 있습니다. 자, 사리화 뜻은 목이 쉬다 근심하다 꽃, 목이 쉬고 근심하면서 얻게 된 꽃, 즉 힘들게 얻은 곡식을 말하는 건데요. 한시예요. 한시. 자, 한 줄에 7개가 있으니까 7원이고요. 4줄로 되어 있으니까 7원 절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주제는 권력자들의 가혹한 수탈에 대한 원망과 수탈로 인한 농민들의 피폐한 삶입니다. 간단하게 보시면요. 참새야, 어디서 오며 어디서 나느냐. 1년 농사는 아랑곳하지 않고 라고 했어요. 농민의 실정이죠. 1년 동안 농민들이 했는 이런 농사는 아랑곳하지 않는다. 민중을 수탈하는 탐관오리죠. 참새는 바로 지배층 되겠습니다. 그런 늙은 호랍이 홀로 갈고 맺는데 농사를 짓고 있는 호랍이 힘없는 농민이죠. 근데 밭의 벼며 기장을 다 없앤다. 이런 호랍이의 결실을 다 없애는 참새, 가혹한 수탈을 하는 탐관오리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작품에서 참새를 대하는 태도를 방금 참새의 작가와 비교해서 이야기해보자 라고 했는데, 자, 이 작품에서 화자는 벼와 기장을 없애는 참새를 부정적으로 봤지만 우리가 방금 봤던 수필 참새는 어때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대조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자, 참새풀이 여기까지 할 거고요.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죠? 각자 다시 한번 복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안녕.